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국입니다.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이 25도로 낮에도 선선함이 감도역했는데요. 다만 가을에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요. 또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게 했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무척 강하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성군 주민들과 국방부의 이 군소음법 의견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횡성 지역의 군용기 소음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공군 제8전투 비행단 블랙 이글스에 대한 해체 요구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2019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또 강원도 내 주요 소식들도 듣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일부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도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세가 줄고 또 영업 중단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시도 고위험 시설 12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완화해 4개 업종에 대해선 시간 축소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원주 캠프롱의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에 캠프롱 환경 오염 정화 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해 오는 21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 선정과 실시 설계를 통해서 정화 방법, 소요 시기, 예산과 오염량 등 구체적인 정화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창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주성 사업이 기공식을 열면서 첫 삽을 떴습니다. 해당 업체는 1단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완료하고 오는 9월에 반려동물 사육과 연구를 위한 브리딩 센터를 우선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단계 개발 사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 지역의 군용기 소음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공군 제8전투비행단 블랙 이글스에 대한 해결 방안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이죠. 블랙 이글스 및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을 위한 걸기대회를 열기로 했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성락 집행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군소음법과 관련해서 좀 이제 보상이 좀 현실적이어야 된다.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 지역 차원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그 움직임도 있었고 또 집회도 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소음법이 이제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만은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특히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이글스 그 훈련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이렇게 미루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난 그 9월 2일 날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어떤 집회로서 우리 목소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그 걸기대회도 가지고 저희 목소리를 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한마디로 차량 시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함께 하셨습니까? 저희가 뭐 차량이 그날 대략 한 60대 정도 이렇게 참가가 됐고요. 인원은 뭐 한 120명 이상 이렇게
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군소음법이 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네. 좀 여러 가지 뭐 이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었는데 예, 예. 약간 좀 국면 전환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블랙 이글스 이제 그 공군 제8 전투 비행단에 있는 그 비행기 시범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에어쇼를 하는 에어쇼하는 예. 그 비행팀이죠. 예. 이 블랙 이글스를 뭐 아예 이전하든지 해체해달라 뭐 이런 그 요구가 현재 또 이제 최근 들어서 거세게 예. 나오고 있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이걸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비행할 때 소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주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발생하는 소음은 그나마 대화를 뭐 잠깐 멈췄다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를, 아주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든가, 예.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 강의, 뭐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은 아예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예. 그런 피해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군용 비행기 어떤 소음이 굉장히 크다. 뭐 이건 저희가 뭐 데시벨 정도까지 들어가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되니까 일단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소음이 크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하겠고요. 예. 그럼 블랙 이글스가 1년에 몇 회 정도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대략적인 패턴을 보면 예.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이제 훈련을 늘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요. 예. 예, 하루에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계속 훈련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이상 또 한 번 비행을 시작하면 2~3시간 정도. 예. 이게 그러면 그 횡성 뭐 군교에서만 이렇게 훈련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아마 멀리 가서 훈련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일주일에 이틀 정도라는 거는 이제 횡성 지역에서 훈련을 하는 그런 횟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그 일반 전투기처럼 이제 이륙하고 착륙하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2~3시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속도를 냈다가 고도를 올렸다, 또 조공 비행하다가 다시 급격하게 뭐 고도를 높이고 이런 훈련을 예. 하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아주 극심합니다. 아하, 그래요. 아무래도 훈련의 특성상 지금 이제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소음이 더 예.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다른 군용 비행기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뭐 소음이 뜨고 내리고 할 때 굉장히 큽니다만은 네. 빈도나 횟수 이런 거에 비하면 블랙 이글스에 의한 피해가 거의 횡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주일에 2번이면은 1년에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평균 한 100회 정도 이상은 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블랙 이글스만 놓고 봤을 때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럼 이런 가운데 블랙 이글스의 해체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 지역 군소음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블랙 이글스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 이글스는 국군 홍보라든가 또 방위산업 수출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에어쇼를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방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접적으로 그 존재하는 그런 비행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비행단이 원래 그 광주에 있는 제1전투비행단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다가 네. 거기에서도 주민 반발이 이제 굉장히 거세지니까 결국 횡성에 있는 8전투비행단으로 옮겨온 건데, 저희가 이걸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쪽 지역에서도 예. 또 피해를 당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체를 하는 게 맞다. 예.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광주에서 언제 옮겨온 겁니까? 저희가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온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되고 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런 그 시각도 있어요. 군소음법의 어떤 보상 문제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예. 뭐 일종의 그 좀 협상용으로 이제 뭐 현실적인 어떤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블랙 이글스 해체를 요구하면서 좀 다른 그 조건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블랙 이글스에 의한 그 소음 피해가 사실 횡성 지역 그 군용기 소음 피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이번 그 군소음법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군소음법 문제는 이제 우리 횡성뿐만 아니고 전국의 그 17개 소음 피해 지역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그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블랙 이글스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차원은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네. 이제 제가 이야기했고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이와 더불어서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예. 한마디로 그 민간 비행장에 관한 그 법률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민간 비행장에 관한 규정과 좀 동일한 수준으로 이 군용 비행장과 관련된 이 보상과 지원도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공항 소음 방지법이 어떻게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그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 공항 소음 방지법은 보상보다는 이제 지원 사업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군소음법에서도 그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이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아예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네. 예를 들면 이제 방음 시설을 설치를 하는 그 설치 비용, 그리고 또 냉방 시설 설치 지원, 네. 또 이제 공영방송 뭐 수신료와 학교 주거 시설에 대한 뭐 전기료 감면, 네. 이런 등등의 이제 지원 사업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항소음방지법에는 있습니다만은 군소음법에서는 완전히 전부 제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횡성군이 지난주였죠. 7일 이 군차원에서 군소음법 시행령 또 시행 규칙에 대해서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게 그 대책위원회하고 군과 뭐 의견이 이제 통일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2번 정도의 그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집약을 해서 이제 횡성군에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군소음법 시행령에 방음 시설 설치라든가 운영비, 전기료 감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이제 소음 대책 사업, 그리고 복지라든가 소득 증대 지원 등이 포함된 이제 주민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 이제 횡성군은 이 블랙 이글스에 의한 이제 특수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군소음법에 이런 그 별도의 고려가 전혀 없는 게 굉장히 좀 황당하다. 그래서 우리 대책위에서는 이거하고 별도로 향후에 블랙 이글스 해체를 목표로 삼고 어떤 활동을 벌여나가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1+1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 치고는 너무 이제 단위가 좀 크고요. 네. 근데 이제 1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40일 정도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요구가 어느 정도 좀 수용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마 현재에 이제 결정되어 있는 법률로서 일단 시행은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주민들한테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시점은 이제 2022년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법률도 물론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시행령 시행 규칙에 담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동안에 계속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정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공포된 시행 규칙에 따르면은 이 특정 지점에서 특정 시간대에 이제 소음 측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 그 2차례의 공청회에서도 이제 그러한 그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에서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기준이라든가 또
소음 측정 지역이라든가 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책위원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장기적으로 지금 일단 활동을 해나가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대책위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군소음법, 또 근용기 소음 피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좀 자주 저희가 또 연결해서 의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횡성 근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성낙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요. 대상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다시 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2019년도 지난해 사업평가에서 대상이군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요? 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인 S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1,200여 개소 가운데 원주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인데요.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취업 활동을 연계해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7개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925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전승권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이번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서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수행에 대한 내실화 과정과 신규 사업 아이템 개발, 어르신들의 취업 실적과 연계 과정, 원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발전을 위한 원주시와의 연계, 협업에 대한 노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이러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수행에 적합하고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경비, 단순노무, 환경미화, 문화재 발굴, 주유원 등 취업활동 연계하는 취업 알선형 사업 등 취업 연계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이게 남성 호르몬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원주 지역의 홀몸 노인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남성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처음 선정됐는데요. 남성 홀몸 노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또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2층에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가 오는 11월쯤부터 운영될 예정인데요. 요리와 개인위생관리 등 살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또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으로 정서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6개월 코스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진종선 평생교육사업 담당에게 듣겠습니다. 남성 홀몸 노인은 여성에 비해 가사, 요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위험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은 반찬 배달이나 안부 확인 등 소극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남성 홀몸 노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상생활 자립을 돕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등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100세 힐링센터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남성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자립, 사회성 증진,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서는 원주시가 처음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강원도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선구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12월 2달 동안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1년 내내 100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정말 예전에 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여성은 구슬이 소말이지만은 남성은 이가 소말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만큼 이제 홀로 사시는 남성분들은 더욱더 어려움이 큰데, 좀 좋은 어떤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운영이 현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또 운영이 언제고 재개될 것이고요.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독거노인과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현재 코로나19로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 홀몸 노인을 위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복지관 운영이 재개되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식 듣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수출 상담을 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강원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5일까지 동유럽 중심 강원 메디컬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엽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20개 기업이 참여해 사전에 매칭된 해외 바이어와 1:1 맞춤형 수출 상담을 하는데요. 체코와 폴란드, 루마니아, 태국, 일본, 중국 등 19개국 바이어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주요 상담 품목은 코로나19 이후 수출이 늘고 있는 의료기기 및 K뷰티 제품 등인데요. 참가 기업은 자사 사무실이나 강원도 경제진흥원 화상 상담장을 활용해 해외 바이어와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위기가 기회라고 했죠. 이 한국의 또 의료 산업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실적 좀 가시적인 성과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평창 소식 살펴보죠. 네. 국내 첫 번째 경관형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군요.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이 이제 조성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군이 평창급 상리산 일원에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을 조성합니다. 평창군은 이 일대가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의 지정 고시됨에 따라 국도비 8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휴양 수요에 맞는 경관과 문화, 휴양과 체험을 결합한 경관형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휴양림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경관형 자연휴양림인데요. 경관형 관광과 포스트 코로나19 등 비대면 패러다임에 맞춘 3개의 공간으로 테마를 설정해 조성한다고 합니다. 네, 3개의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것인데 그 공간별로 어떤 테마가 있는 겁니까? 네, 첫 번째 자연경관 체험지구에는 하늘숲 산림문화센터와 하늘전망대, 활공장 정비, 하늘치유정원, 소나무 해먹장 등이 조성되고요. 숲체험 관광지구에는 숲속의 집과 산책로, 트리클라이밍장이 생기고요. 휴양치유지구에는 산소를 내뿜는 숲속에서 치유하는 통욕장, 명상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노람들 바위공원과 돌문화체험관, 목재문화체험관, 평창 힐링체험파크, 물안경체험센터 등 다양한 생태 관광시설과 연계해 관광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횡성 지역 소식 들어보죠. 횡성 지역의 산업농공단지가 요즘 분양의 탄력을 받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횡성 지역 산업농공단지가 활발한 기업 유치로 분양의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횡성군은 최근 군수집무실에서 영진철강, 80T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천 일반 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영진철강은 공사용 철근을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업체고요. 공장을 이전하고 생산 라인 확충에 6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음료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을 운영하며 280개 가맹점을 보유한 80T는 65억 원을 투자하는데요. 우천 제2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직원 30명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분양으로 우천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00% 분양이 완료된 것인데요.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또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고요. 자, 9월 14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 표준 FM 97.1MHz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은 유튜브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